Day 3. 동사 mind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양해 구하기. Do you mind keeping it a bit short?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조호입니다. 오늘은 데이 3 학습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동사 mind를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양해 구하기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네요. 자, 대표 문장은 Do you mind keeping it a bit short가 되겠네요. 자, 상대에게 조금 조심스럽게 양해를 구하거나 또 미안한 부탁 같은 걸 하거나 이럴 때 Do you mind ing 이 구문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양해를 구하거나 아주 조심스럽게 또 부탁을 하거나 이런 느낌입니다. 그럴 때는 Do you mind ing 혹은 Do you mind if서를 쓰셔야 되는데 자 여기 가보시면 두 가지 형태를 띠고 있어요. Do you mind ing가 앞에서 배운 거고요. 두 번째는 Do you mind if 주어 동사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예문이 있겠죠. Do you mind if I take this call? 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중요한 전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이 전화 좀 받아도 될까요? 이렇게 양해를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Can I? 이렇게 하지 말고요. Do you mind if I take this call? 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Do you mind take가 전화를 받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I am getting a call from John 이라고 해서 우리 John 슈퍼바이저에서 지금 전화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I'm getting a call from John. So do you mind if I take this call? 잠깐 받아도 될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패턴, do you mind ing 혹은 if 주어 동사는 조심스럽게 양해 구하기이고 이거를 정말 잘 써야 돼요. do you mind ing, do you mind if를 굉장히 쓸 일이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수업을 하다가 일정을 한 주 미뤄도 될까요? 목요일로 리스케줄 가능할까요? 이런 것들 다 do you mind ing 이걸 쓰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예문을 하나 보면 My phone is about to die. I need to charge my phone. So do you mind passing me? 혹은 handing me the cabl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휴대폰 배터리가 지금 다 됐는데요. 충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배터리 충전선 이쪽으로 좀 건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조심스럽게 부탁하는 느낌이에요. 조심스럽게. Can you는 그런 느낌이 없거든요. Can you는 되게 미안해하거나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근데 do you mind ing는 굉장히 미안해하거나 조심스러운 느낌이 있다. 꼭 미안할 필요는 없지만 때에 따라서는 조심스럽게 어떨 때는 미안하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느낌 오시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do you mind를 잘 안 쓰는 학습자들이 꽤 많더라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 do you mind라고 물었을 때, 예,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sure, not at all. 이런 걸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do you mind라고 물었으니까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전혀 mind, 개념치 않아요니까 not at all은 이해가 되죠. 예, 괜찮아요. 그렇게 하세요. 이러면 do you mind if I do something? 하니까 no, not at all. I don't mind. 이러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sure라고 했을 때 어떠세요? 꺼리세요라고 하니까 sure, 꺼립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세요라고 할 때 원하면은 sure라고 그래요. 오케이? Sure? Yeah, go ahead.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거 꼭 답 왓장구 치는 이 답 화법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에 페이지에 가서 하나만 더 보면 do you mind보다 좀 더 공손하고 조심스럽게 하려면 가정법을 개입시켜서 would you mind ing나 would you mind ing를 쓰시면 됩니다. 왜 would가 이게 그 좀 더 공손하고 가정법이 되냐면 사실은 이걸 if서를 쓰시게 되면 would you mind if I did something이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제가 혹시라도 이렇게 해도 괜찮으실까요?기 때문에 would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공손하게 하고 싶으면 would you mind doing something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 과장님 혹은 김 팀장님 제가 너무 바빠서 그러는데 그거 저 대신 혹시 예약 좀 해줄 수 있나 이렇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Would you mind 그 다음에 booking 그죠? booking the room for me 이런 식으로 이러면 아주 예의 바르고 조심스럽게 들린다. 정말 좋은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Would you mind putting out your cigarette please는 정말 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요. 버스탑에서 누가 담배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선생님 저 죄송한데 담배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제가 좀 그러네요. 이렇게 굉장히 stranger, 낯선 사람에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조금 do you mind ing, do you mind if 절 이해되시죠? 언제 쓰는지 정말 많이 쓰고 데일리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모델 examples 1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Model examples. 제가 마지막 남은 피자 한 조각 먹어도 될까요? 자, 케이크를 먹다가 혹은 피자를 먹다가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 2명이 앉아 있고요. 여러분과 둘이 앉아 있고 야 하니까 또 너무 두들이 많이 했는데 친구끼리도 사실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어른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죄송한데 제가 이거 마지막 한 조각 먹어도 될까요?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Do you mind? 그 다음에 if I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조각을 먹어도 될까요? 할 때면 eat 하면 되겠죠. 하지만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Finish off the last piece 이런 식으로. finish off라고 하는 것은
마무리를 그러니까 뭐를 완전히 마무리 지어버리다, 끝을 내버리다라는 게 finish off거든요.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finish off는 먹고 치우다 이런 뜻입니다. 먹고 치우다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제가 같이 작업하던 원어민은 저에게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Would you like me to finish off this chocolate?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한테 마지막 남은 이 초콜릿 하나 제가 먹고 치울까요? 이럴 때 Would you like me to finish off this chocolate?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finish off를 보니까 재미난 스토리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즐겨 읽는 윈피키드라는 책에서 말벌이 와스프거든요. 와스프. 근데 말벌인가 뭔가가 이제 거의 죽어가요. 근데 마지막으로 주인공 그레그가 한 방 말벌을 탁 쳐서 완전히 목숨을 끊어버리다라고 할 때 finish it off라고 했던 그러한 생동감 있는 표현도 생각이 나는군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기서는 Do you mind if I finish off the last piece?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어떻게 한다고요? Sure. 혹은 Go ahead. Sure 하고 Go ahead 같이 하세요. 그때는 Sure, go ahead. 혹은 Not at all. I don't mind.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허락이 되는 것이죠. 자, 들어보시죠. 영문. Do you mind if I finish off the last piece of pizza? 자, 그 다음에 2번 한글 들어보시겠습니다. 미안한데 오는 길에 커피 좀 사다 줄 수 있나요? 자, 뭔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탁이나 양해를 구할 때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하는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미안한데란 표현 없이 바로 do you mind 써도 돼요. do you mind 그 다음에 사다 줄 수 있니 on your way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사다 줄 수 있니라고 하는 것은 사형식 구문으로 써야 돼요. 따라서 grabbing me some 아니면 a coffee 이렇게. 그래서 grab somebody something 하면 사형식 구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다 주다 하는 게 grab somebody something이 되는 겁니다. 정말 회화에서 미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구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상을 살면서 grab somebody something. 그래서 do you mind grabbing me some coffee or a coffee on your way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grab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Would you like me to grab you some chocolate from see you? 이러면은 나 지금 see you인데 사실 would you like를 해서 나 이런 것보다 저 지금 see you인데요 라고 높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 지금 see you인데요. 혹시 드시고 싶은 초콜릿 좀 사다 드릴까요? 이것도 Would you like me to grab you some chocolate from see you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모범도 한번 들어보시죠. Do you mind grabbing me some coffee on your way? 좋습니다. 이제 3번 한글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여유 시간이 겨우 5분 있어요. 짧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지금 여유 시간이 5분밖에 없습니다. 다음 회의를 또 가야 돼서요. 좀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기분 상하지 않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can you보다 훨씬 공손하게 들릴 수 있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그러면 do you mind? 그 다음에 짧게 말해달라가 어려워요. 자, 원어민들은 keeping it short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keeping it short. 오형식 문형이고요. 그것을 당신의 말을 좀 짧게 유지해달라 하니까 Do you mind keeping it short?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앞에 문장은 여유 시간이 5분밖에 없다. 자, I've got only 5 minutes라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한국말에 여유 시간이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to spare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spare는 무슨 뜻이다? 시간이나 뭐를 할애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spare라는 동사를 굉장히 많이 쓰고 이 회화책 다른 페이지나 강좌에서도 이 spare가 소개가 됩니다. 그때 한번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I've got only 5 minutes to spare. Do you mind keeping it short? 혹은 약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Do you mind keeping it a bit short?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좀 덜 기분 나쁠 것 같아 상대. 조금만 짧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덜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성우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죠. I've got only 5 minutes to spare. Do you mind keeping it short? 좋습니다. 그래서 I've got only 5 minutes to spare. spare라는 말. 그 다음에 do you mind keeping it short?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다. 4번 한글 들어보실까요? 에어컨 온도를 좀 낮추면 안 될까요? 좀 추워서요. 자, 4번 한글을 보니까 에어컨을 좀 낮춰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거 좀 춥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역시 여러분 눈치를 좀 보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래도 나만 추운가? 저 사람 안 춥나? 죄송한데 좀 낮춰주면 안 될까? 이러면 어떻게 한다? Do you mind? 그죠? 그 다음에 turning down. 그 다음에 에어컨. 맞죠? 그러면서 좀 춥다라고 할 때 두 가지 표현 방식이 가능한데 I feel cold라고 할 수도 있고 it feels cold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이따가 모범도 한번 듣고 설명드릴게요. 자, 한번 먼저 모범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Do you mind turning down the air conditioning? I feel a bit cold. 자, 보세요. Do you mind turning down the air conditioning? 이렇게 에어 컨디셔닝이라고 하는 게 모범 답안이고 에어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브로큰 잉글리시거든요. 근데 서울에 오래 산 외국인들은 실제 미국인들도 에어컨이라고 그래. 이미 로컬라이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I feel a bit cold 이렇게 돼 있는데 자, do you mind turning down the air conditioning까지는 됐는데 좀 춥다라고 할 때 I feel cold 이거랑 it feels cold는 어떻게 다를까요? 네, I feel cold는 내가 춥게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실제 온도와 상관없이. 나 지금 춥게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딴 사람은 안 추울 수도 있는데. 근데 it feels cold는 객관적인 표현이에요. 야, 날씨가 많이 춥다, 그치? 날씨가 춥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it이 날씨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한국 사람들은 감각 동사 있지 않습니까? feel, sound,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사람으로 자꾸 주어를 많이 잡아요. sound는 좀 it sounds라고 잡지만 feel 같은 경우에는 it feels라고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항상 I feel 이렇게 영어를 하더라고요. 근데 it feels라고 하는 것과 I feel cold는 완전히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it feels cold는 날씨가 많이 춥다. I feel cold는 나 추워 이런 말이죠. 완전히 다르죠? 좋습니다.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제가 일부러 여러분의 시선을 끌기 위해 설명드린 게 아니에요. 실제 그렇기 때문에 꼭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 5번 한글 들어보시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어떤 분에게 이제 신뢰가 안 된다면은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할 때 역시 조심스럽게 할 땐 can I보다는 뭐가 좋다? Do you mind? 그 다음에 if절로 쓰면 돼. If I ask you a private question보다는 personal question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personal question 맞죠? personal question. 그래서 do you mind if I ask you a personal question? 한번 해볼까요? 시작. Do you mind if I ask you a personal question? 이렇게 do you mind if 주어 동사를 쓰면 너무 멋진 원어민 영어가 되겠네요. 한번 들어보시죠. Do you mind if I ask you a personal question? 좋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Do you mind ing 혹은 do you mind if절 어떤 뉘앙스와 어감, 용례라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양해 구하거나 부탁을 하는 거 이런 느낌이 들고 그렇게 하시오라고 할 때는 뭐죠? Sure, go ahead. 또 Not at all, I don't mind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스몰 토크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Small talk.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Do you mind 구문에 대해서 스몰 토크 3가지 학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몰 토크 한글 들어보시겠습니다. 죄송한데 회의를 금요일로 옮겨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사실 저희에겐 금요일이 더 좋아요. 자, 한번 읽어보면 죄송한데 회의를 금요일로 옮겨도 될까요? 라고 하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실 저희들에겐 금요일이 더 좋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일정 조율하는 대화문이네요. 자, 죄송한데 양해를 부탁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제 툭 치면 푹 나와야죠. Do you mind? 그 다음에 if we 금요일로 옮기는 것은 말 그대로 move입니다. 그 다음에 move the meeting to Friday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Do you mind if we move the meeting to Friday? 한 번 더 시작. Do you mind if we move the meeting to Friday? 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문맥에서는 if절 대신에 Do you mind moving the meeting to Friday? ing 써도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if절과 ing 둘 다 가능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건별로 살펴봐야 됩니다. 확실한 규칙성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뭐죠, 여러분? Sure. 맞죠? 혹은 not at all.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긍정의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에겐 금요일이 더 좋다. 이거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자, 일정 조율할 때 뭐 5시가 사실은 더 좋다. 제일 좋다. 뭐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할까? 동사 work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Friday works better for us.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금요일이 더 works better, 더 낫다 for us, 우리에게.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참 이런 게 원어민스러운데 아직은 이게 입에 안 붙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이라는 표현은 뭐 actually를 문장 앞에 붙여도 되고 Friday works better for us actually라고 문장 마지막에 붙여도 되고 Friday actually works라고 해서 works 앞에 붙여도 되고 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성우의 음성으로 모범 답안 들어보실래요? Do you mind if we move the meeting to Friday? Sure. Friday works better for us, actually. 좋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 학습을 한번 해줘야 되는 경우가 저게 있는데 뭐냐면은 일정을 뒤로 미루다, 또 앞당기다 이런 것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리고 그냥 언제로 옮기다 이 3가지. 옮기는 것은 move예요, 그냥. 맞죠? 근데 뒤로 미루는 것은 push back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push back the meeting to Friday 이런 식으로. 금요일로 미룰까요? 이런 말이죠. 그럼 앞당기는 건 move it up이에요. move it up. move 위로 올린다라고 그래서. 달력에 보시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당기는 건데 그럼 move it up 이용해서 한번 영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Would it be possible? 그 다음에 to move it up to Monday at the same time. 이렇게. 그러면 이만저만하고 제가 그 수요일 날은 갑자기 일이 좀 생겨가지고요. 시간은 똑같은 시간인 오후 4시로 하고요. 월요일로 좀 앞당겨서 뵈면 안 될까요? 이런 게 Would it be possible to move it up to Monday? Move it up to Monday at the same time. 이렇게 응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스몰 토크 한글 들어보시죠. 죄송한데 꼭대기 선반에 있는 저 시리얼 상자들 중 하나를 내려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얼마든지요. 좋습니다. 죄송한데 저희 꼭대기 선반에 있는 시리얼 상자 좀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롯데마트에 있는 직원끼리의 대화입니다. 하니까 남자분이 당연하죠. 항상 제가 도와드리지 않습니까? 얼마든지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무리 동료라 하더라도 약간 미안하고 이런 거잖아요. 남자분도 바쁘니까 지금. 그래서 여성분이 예의를 차려서 Do you mind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grabbing me 그 다음에 one of those cereal boxes on the top shelf라고 그랬어요. 상당히 문장이 길죠. 그래서 꼭대기 선반에 있는 one of those cereal boxes는 저 박스 몇 개 중에 하나를 grabbing me, 나에게 갖다 달라는 얘기예요. 내려달라. 이 grab 자체에 내리라는 뜻은 없지만 나에게 건네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사형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do you mind grabbing one of those cereal boxes on the top shelf?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니까 sure 이러면서 always happy to help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러니까 자주 이 always happy to help라고 했다는 것은 이 남자분이 이 여성을 자주 도와주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 뭐 제가 언제 안 도와줬나요? 이런 느낌으로 always happy to help인데 이런 영어를 마주할 때마다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 영어인가 이것은 원어민의 확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다들 자연스럽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모범 답안 들어보시죠. Excuse me, do you mind grabbing me one of those cereal boxes on the top shelf? Sure. Always happy to help.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한글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디서 만나면 될까요? 제가 그쪽 사무실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디서 만나면 될까요? 라고 하니까, 제가 그쪽 사무실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편하게 말씀 주세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오늘 많이 바쁘시면은, 제가 그쪽 사무실로 가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죠? 자, 오늘은 주로 의문문에서의 do you mind ing, if 이걸 공부했잖아요. 근데 평서문에서 괜찮아요는 뭐죠? 부정문이죠. I don't mind죠. 그러면 뒤에는 ing 처리를 하시면 돼요. I don't mind doing something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말 요긴하겠죠? 그래서 I don't mind 다음에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coming over. over가 그쪽으로 to your office 이렇게 영작을 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I don't mind coming over to your office 이렇게 되겠죠. 자, I don't mind ing 구문 쓸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역시 I don't mind가 습관이 안 돼 있는 분은 I can이라고 할 것 같아요. 무조건. 근데 이제 여기서는 꺼리지 않는다 써봤고요. 또 어디서 만나면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비즈니스 파트너가 됐건 아니면 사적인 만남이 됐건 어디서 만나면 좋을까요? 라고 해서 너무 친한 친구 말고요. 너무 친한 친구 사이에서는 좀 그렇고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을 쓰면 좋을까? Where would you like to meet? 이 표현을 쓰시면 돼요. 원래 would you like to라는 게 좀 더 공손한 그런 표현 방식이거든요. 따라서 where would you like to meet? 이렇게 하는 것이 약간의 거리감이 있는 상황에서 어디서 만나면 좋을까요? 라는 최고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Where would you like to meet? 하니까 답은 뭐라고 그랬죠? I don't mind coming over to your office가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쉽지만 활용도는 굉장히 높겠죠? 자, 영어 한번 들어보시죠. Where would you like to meet? I don't mind coming over to your office.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스몰 토크는 의문문의 do you mind 그리고 평서문의 I don't mind 이렇게 공부해봤는데 아주 쉬운 영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다음 시간에 케이스 이즌 포인트 그리고 further study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ases in point. 자, 오늘은 케이스 이즌 포인트 further studies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케이스 이즌 포인트 한글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미스 씨. 저는 항상 화요일 오후 2시 콘퍼런스 콜이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유감스럽게도 1시 반에 다른 회의가 잡혀있고 제때 끝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괜찮으시면 혹시 모르니까 이번에는 2시 30분에 시작해도 될는지요? 자,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즈니스 이메일이고요. work 이메일입니다. 업무 메일. 안녕하세요, 스미스 씨. 저는 저희가 하는 화요일 오후 2시 컨퍼런스 콜이 늘 기다려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먼저 운을 띄웠어요. 그런데 이번 주는 유감스럽게도 1시 반에 저희가 다른 회의가 잡혀 있어서 그 2시에 딱 맞춰서 제때 회의가 끝날 수 있을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혹시 모르니까 이번에는 회의를 2시 반에 시작해도 될런지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장에서 괜찮으시다면 될런지요? 여기서 어딘가에 do you mind나 뭐를 넣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 패턴을 공부했잖아요. do you mind ing나 if절. 그 다음에 I don't mind ing. 이걸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응용 표현으로 if you don't mind도 상당히 좋아요. if you don't mind. 그러니까 꺼리지 않으신다면이기 때문에 괜찮으시다면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관찰 포인트는 뭐냐? 주로 한국 직장인들이 영작에서 이메일 보낼 때 보면은 괜찮으시면은 if it's okay with you 이거밖에 안 써요. 그런데 if you don't mind를 몰라서 못 쓴다기보다 생각이 안 나는 거거든요. 괜찮으시다면 이러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맥에서는 양해를 구할 때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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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 don't mind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if you don't mind could we 이렇게 하는 거를 입에 붙여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if you don't mind 그 다음에 could we do something 이 패턴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는 맞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괜찮으시면이 바로 if you don't mind예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이따 보고요. 이번에는 2시 30분에 해도 되나 하는 것을 could we start at 2:30 그 다음에 just to be safe라는 표현을 쓰면 좋아요.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좀 약간 속어로 얘기하면 안전빵으로 이런 말이에요. 상당히 속어지만은. 그래서 just to be safe가 혹시 모르니까 if you don't mind could we start at 2:30 just to be safe라고 하시면 멋진 영작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거를 한번 보시면은 항상 뭐가 기다려진다. 우리 이전 시간인가 이전 시간에 뭘 배웠죠? 기다려진다 할 때 좀 점잖게 얘기할 때 이때 너무 I can't wait 하면 조금 촐싹거리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I always 뭐죠 여러분? look forward to 바로 이겁니다. I always look forward to 뭐뭐뭐 conference call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감스럽게도 다른 회의가 잡혀있다. 자, 회의를 잡다라고 하는 행위는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동사 하나인 schedule a meeting이라고 하시면 돼요. 맞죠? 근데 몇 시에 무슨 요일에 회의가 잡혀있다라고 하는 상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한다? have
something pp를 써주셔야 돼요. 상태를 나타낼 때는. 자, 이 설명이 좀 어려운가요? 자, 비교 한번 해볼까요? Would you like me to schedule a meeting with John? 이런 무슨 뜻입니까? 존 상무님이랑 회의 잡아드릴까요? 라는 말이죠. 이 행위예요, 행위. 그럴 때는 그냥 have something pp가 아닌 schedule a meeting이에요. 근데 여기처럼 1시 반에 회의가 하나 더 잡혀있다고 하는 것은 I have another meeting. 그 다음에 pp를 써야 돼요. scheduled. 그 다음에 for 1:30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have something pp가 개입이 돼야만 잡다가 아니고 회의가 잡혀있다가 되는 거죠. 이제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I have another meeting scheduled for 1:30고요. 이때 s를 쓰지 않고 for를 쓰는 이유는 우리 학교 다닐 때 be scheduled for 이렇게 배웠죠. 그 for예요. 그래서 1시 30분에 혹은 1시 30분으로 이런 것은 for가 맞습니다.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1시 반 회의가 2시에 딱 맞게 끝날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은 I'm not sure. 그 다음에 if를 쓰시면 돼요. 뭐일지. If the meeting will be 끝나다는 over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게 맞춰서 제때 시간에 맞춰서는 in time이에요. in time. 그래서 I'm not sure if the meeting will be over in time 이렇게 되는 겁니다. 느낌 오시죠? 그리고 in time과 on time에 대해서는 다른 강좌 further study에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거든요. 그때 좀 더 심화 학습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좋은 거고요. 이거는 미리 말씀드리면은 성우의 목소리로 영어를 다 듣고 나서는 영문 전체를 암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이제 암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아주 긴 문장은 자, 성우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죠. Good afternoon, Mr. Smith. I always look forward to our 2 p.m. Tuesday conference call. However, this week, I'm afraid I have another meeting scheduled for 1:30, and I'm not sure if it will be over in time. If you don't mind, could we start at 2:30 this time, just to be safe? 좋습니다. Look forward 썼죠. 그 다음에 I have another meeting scheduled라고 have something pp 썼고요. 그 다음에 if it will be over in time 썼고요. If you don't mind라는 표현 알아두시고 마지막에 혹시 모르니까 just be safe. 이거는 그러니까 표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하나 놓친 게 뭐냐. 아쉽게도 죄송하게 달아갈 때 I'm afraid라고 문장을 시작하는 건데 제 인터넷 강의 계속 300강까지 들어보면 I'm afraid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완전히 여러분 거로 만들기 바랍니다. I'm afraid를 그냥 기능적으로 I'm afraid 주어 동사 이럴 때 쓴다. 이거 외워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은 상황에서 마주쳐야지만 이걸 놓치지 않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제 further studies로 가보겠습니다. 자, further studies는 간단하게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 do you mind 구문보다 더 공손하고 조심스러운 게 뭐라고요? Would you mind? 역시 if절도 쓸 수 있는데 다만 동사의 과거형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가정법 과거라서 그렇고요. 혹은 ing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would you mind는 do you mind에 비해서 상대와 좀 거리감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거리감이.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부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친구한테는 뭐 그렇게 친한 친구한테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니죠. 어쨌거나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이사를 나가거든요. 아, 정말 죄송한데 혹시라도 시간 되면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좀 더 조심스럽게 어떻게 한다? Would you mind? 그 다음에 도와주는 것은 이렇게 하면 돼요. 사실은 helping me with my move라고 하시면 돼요. move가 이사를 나타내는 명사거든요. 그리고 help somebody with 명사 이렇게 쓰거든요. 원래 뭘 도와준다 할 때.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는데 오늘은 would you mind 다음에 giving me a hand라고 표현했어요. 이것도 좀 거들어주다, 도와주다라고 할 때 정말 원어민이 많이 씁니다. Can you give me a hand? Would you mind giving me a hand? 이렇게 할 때.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이사 나갈 때는 I am going to move out이 맞나요? 아니면은 going to 없이 바로 I am moving out이 맞나요, 여러분? 네, 이거는 그 제 인강 다른 편에서도 한번 설명드리는데요. 가까운 미래, 즉 이번 주 뭐 2, 3일 후에 벌어질 일 혹은 다음 달 초라 하더라도 확정된 스케줄이 있죠. 확정된 스케줄은 무조건 현재 진행으로 써야 돼요. 따라서 I'm moving out this Friday. 이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느낌 오시죠? 마치 이거는 뭐와 같다? I am having a party. 예, 식상한 예문인데 뭐 this Friday.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번 주에 나 파티하거든. 너 올래? 이럴 때 I'm going to 하시면 안 돼요. 그럼 파티할 생각이야 라는 뜻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파티할 거니까 와라. 이러니까 I'm having a party this Friday가 맞다. 까지 정리해 두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would you mind giving me a hand라고 그랬고 두 번째 예문 보시면요. 팀원이 팀장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팀장님 죄송한데 오늘 제가 통역을 아침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지금 오후 4시밖에 안 됐는데 지금 배가 너무 고프네요. 잠깐 나가서 혹시 잠깐 뭐 좀 먹고 오면 안 될까? 이렇게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할 때 윗사람에게 뭐 어떻게 하죠? Would you mind? 그죠? 그 다음 이번엔 if절을 쓸게요. If, I. 자, would you mind 구문에서 if를 쓰게 되면 그 다음에 동사에 무슨 형이 온다 그랬죠? 과거형이 온다 그랬어요. 원형이 아니고 현재형이 아니고. 그러면 if I stepped out 이렇게 나가야 돼. 그 다음에 and grab a bite to eat.
grab a bite to eat이라는 표현은 간단하게 뭘 먹다라는 뜻입니다. grab a bite. 오케이? 한 입 깨물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많이 쓰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은 가정법 과거라는 게 제 강의에서 수차례 설명을 드리지만은 결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if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과거 동사를 쓰셔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주절에는 주어 다음에 would나 could 이런 거 쓰고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도 would you mind. 평서문이면 would잖아요. 그러니까 의문문일 때도 would you mind죠. 그 다음에 if I step이 아니고 stepped out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자, 한번 보시죠. I'm starting to get a bit hungry. So would you mind if I stepped out? Step out이라는 게 말 그대로 걸어서 밖에 나가는 거니까 stepped out for a moment and grab a bite to eat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do you mind와 함께 좀 더 예의를 차리고 싶고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싶으면 would you mind if나 ing를 꼭 써봐라. 이걸 말씀드리려고 further study 준비했습니다. 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데이에서 또 다른 표현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